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맞은 나흘 동안의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여객선을 이용한 귀성 귀경객 수가 17,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2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량도 평년보다 20%가량 줄었고 지난 13일부터 귀경 차량이 분산되면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정체 없이 원활한 소통을 보였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순천향대 의료진을 접촉한 광주 확진자 3명이 나왔습니다. 설 연휴 이후 지역 간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오늘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서울 순천향대병원 코로나19 확산이 광주까지 번졌습니다. 순천향대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634번째 확진자는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0일 광주의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때 함께 만난 3명의 광주 시민이 모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중 2명은 광주 한 종합병원의 의료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마치는 대로 시설 조치와 전수검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선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나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소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설 연휴 지인을 만난 시민들의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타 지역을 방문하셨거나 지인을 만나셨던 분은 가급적 거주지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0시부터 광주 전남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됩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오후 10시까지 운영됐던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은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설 연휴 동안 광주 전남 확진자가 한 자릿수씩만 증가했지만 마지막 날 타 지역을 통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 시제가 조금 맞지 않은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전남 동부 지역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어제 세네갈에서 입국한 시민 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돼 강진의료원으로 이송해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순천시 보건소는 광주 TCS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학생 1명이 격리 해제 전 최종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 모두 특별한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5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해 11월 생필품 등을 사기 위해 광주의 한 마트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순천 지역의 산지에 있는 향토문화재들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잇따라 국가지정보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도시 브랜드화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재인 순천향교. 이곳 대성전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2101호로 지정됐습니다. 17세기 중엽의 유교 건축물로 호남을 대표하는 목조 건축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지난 2006년 대성전을 해체해 보수하는 과정에서 인조 27년에 쓰인 상량문이 발견돼 학술적 가치도 인정받았습니다. 보물 지정이 된 것을 전유림이 아주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객들에게도 보물 지정이 됐으니까 더 쾌적한 관광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지방관의 청렴을 기린 팔마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인 팔마비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팔마비는 고려말 승평부사를 지내고 전출한 최석의 덕을 기려 세운 비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유재랑 국난극복의 역사 현장인 순천 외교성 전적지 일대도
국가사적으로 승격이 요청됐습니다. 순천 외교성 일대에는 내년까지 57억 원이 투입돼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 공원화 사업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그냥 단순하게 순천 외성이라는 입장에서만 문화재적인 접근을 했는데 당시에 있었던 그 전란의 역사를 하나로 묶는 전적지로 사적을 지정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전남도와 시지정 문화재는 76점에 이릅니다. 향토문화재가 잇따라 국가문화재로 전환되면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브랜드화 구축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의 교육 현장이 위기 속에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어 걱정이던 농어촌학교에는 공연장과 카페 같은 이색 공간이 선보이고 서울의 친구들이 가족과 유학을 오기도 합니다. 천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즈카페처럼 형형색색으로 꾸며진 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1, 2학년 아이들이 요리 실습에 한창입니다. 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캠핑 텐트가 설치된 놀이공간에서 숨바꼭질을 하거나 나무마루가 깔린 소극장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뛰놉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선정되며 지난해 3월 문을 연 이곳은 놀이시설 배치부터 색상 선택까지 학생들의 자치 모임인 다모임이 머리를 맞대 내놓은 작품입니다. 쪼방, 개미굴, 호주머니 같은 톡톡 튀는 이름들도 모두 아이들의 아이디어입니다. 2층에서 친구들이랑 또 무서운 이야기 하거나 숨바꼭질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초중고교 32곳을 학교 공간 혁신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12개 학교에서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계속됩니다. 인접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교육과정과 예산을 공유하게끔 하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가 대표적입니다. 초중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할 경우에는 9학년제로 학생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나 자연스러운 방과 후 교육활동 교타 지도가 가능하고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도 지난달 서울 초중학생 106명을 모집하며 성황리에 첫 발을 뗐고 올해 2학기에도 추가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다채롭고 쾌적한 학교로 거듭나려는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때 출연하는 진흥기금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금을 출연하는 대신 작품을 설치할 경우에도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일정 비율만큼 설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말 관광업계 피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행업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670억 원 줄어 73%의 감소율을 보였고 관광 숙박업은 12%, 유원시설업은 56%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폐업 위기에 몰린 도내 525개 여행업체에 대해 소외업종 긴급 민생지원금 50만 원씩을 최근에 지급했으며 관광협회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관광업 살리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순천 명품 골드키위가 올해 홍콩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승주읍 과수 거점 산지 유통센터에서 지역의 명품 골드키위 6톤 4천만 원 상당을 홍콩으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도가 높은 순천 골드키위는 지난해 69톤 2억 5천만 원 상당을 일본과 홍콩 등지에 수출했습니다. 광양시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600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광양시는 우선 사업비 104억 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모두 2,800여 명을 투입합니다.